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다소 회의적인데요. 이에 경기도가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기본주택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동욱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으며 이재명 지사와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해 생겨난 공포 수요를 지적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기본주택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해 공포 수요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지금 왜곡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투기 수요입니다.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공포 수요입니다. 이 투기 수요를 줄이는 방법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투기로 인한 이익이 없게 하면 되는 거죠. 이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평생주택과 같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기본 30년으로 돼 있지만 원하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주택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늘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새로운 정책으로 경기도를 이끌어가 주심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또 그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민간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역시 답은 공공주택의 대량 보급만이 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본주택 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이다. 이현우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 공공사업자와 비축 리즈로 공급 확대, 입주자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 지역 공급 등의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 모델을 제안하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엽 소장의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한 발표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기본주택 정책 추진과 이재명 지사의 행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용인시가 비대면 신년 언론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친환경 경제 자족 도시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전했는데요. 특히 용인시의 특례시 실현을 위해 여러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석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용인시가 25일 신년 언론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상브리핑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친환경 경제 자족도시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경제적 자족도시 실현,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사람의 가치를 존중받는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 기반 확충, 배움과 문화의 향연 등 총 5가지 부문의 전략을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하반기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함에 따라 반도체 협력업체 산업단지, 제2용인 테크노밸리, 용인 스마트2 일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용인형 뉴딜 사업의 발판을 다질 계획입니다. 또 국토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는 2023년 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곳을 4차 산업을 선도할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태양광 발전과 지열 설비를 지원하는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용인 에코타운을 조성해 친환경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 실현을 동력 삼아 용인시가 더 나은 도시로 발전하는 데 열정을 쏟겠다며 시민들이 준광역시급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특례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특례시 격상을 동력 삼아 더 나은 도시, 더 밝은 미래, 더 가치 있는 도전을 향해 날아올라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곧 용인시장입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GTX C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의왕시는 꾸준히 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 정차역 지정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의왕역의 GTX-C 추가 노선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박상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의왕시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의 추가 정차역 지정을 위해 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을 단장으로 윤미경 시의회 의장, 철도, 교통 분야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10개 정차역 외 민간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할 수 있는 3개 정차역에 포함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추가 정차역 지정을 위해서는 전 구간 표정속도 시속 80km 이상, 삼성역 또는 청량리역까지의 소요 시간은 30분 이내 도달, 총 사업비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의왕시는 신혼희망타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꾸준한 교통수요 증가의 예상과 기존의 선로를 사용하는 역의 특성을 살려 정차역 지정을 위한 요건 충족도 모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의왕역이 GTX-C 추가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자문회의는 GTX-C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과 의왕역 추가 정차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회, 시도의회와 긴밀한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면서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16만 시민의 염원이 의왕역 확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해 1월부터 의왕역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담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 포천시가 스포츠 산업도시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체육진흥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선 총 11명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앞으로 관내 체육 진흥을 위한 여러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규석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포천시가 체육진흥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지역사회 체육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총 11명의 위원들이 위촉돼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위원들은 관내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검토합니다. 현재 포천시는 남북 간의 체육 교류 사업을 확장하고 남북 스포츠 교류센터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대한민국의 평화의 장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의 체육진흥협의회가 스포츠 산업도시 포천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심축이 되어 지역 체육단체의 발전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